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원희. 특히 짜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달달한 음식들이 자꾸 생각난다는데, 이렇게 단짠 맵달 식습관을 반복하다 보니 웬만한 음식들은 다 싱겁게 느껴지고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든다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자극적인 맛의 노예가 된 걸까요? 맛의 조합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약 10년 전 허니버터칩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존 감자칩들이 짜고 고소한 맛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허니버터칩은 달콤한 감자칩이라는 콘셉트로 등장했는데, SNS를 통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전국 편의점과 마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이 한 봉지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SNS에 공유하면서 허니버터칩을 구해서 사먹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품귀 현상이 점점 심해지자 본사 측은 공장을 더 지어 생산량을 늘렸고요. 이를 본 제과업계 및 식품업계 종사자도 단짠 메뉴 개발에 뛰어들며 그야말로 세상은 단짠 신상 파티! 패스트푸드점 M사에서 팔았던 아이스크림 솔티드 카라멜 와플콘은 이 시기에 나왔던 한국지사 대표 메뉴인데, 2019년 여름 동안 M사 1층에서 한정 판매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K단짠! 당시엔 단짠이라는 맛조합이 생소했지만 이제 우린 익숙해졌기 때문에 햄버거나 샌드위치 안에 땅콩버터도 넣어 먹고, 소금 뿌린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와사비 섞은 마요네즈도 먹고, 외식 메뉴도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또 먹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짠에 끌리는 걸까요? 우선 짠 음식을 먹으면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에 흡수되는데요. 혈액 속 포도당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때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데요. 포도당이 전부 글리코겐으로 바뀌어버렸으니 당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겠죠? 달달한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럼 단 음식을 마구 먹다가 짠 음식이 땡기는 건? 이 또한 자연의 섭리. 단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이 포도당과 나트륨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짠 음식을 찾게 되죠. 거기다 단맛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짠맛은 혈액, 체액의 양을 유지해 신경 및 근육 활동을 돕는데요. 이 각각의 역할을 해오던 단맛, 짠맛을 동시에 섭취하면 도파민이 분비돼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 단짠을 반복하게. 그렇다면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단짠을 즐겨 먹었을까요? 사실 옛 전통 한식은 현대 한식처럼 막 극단적으로 달거나 짜지 않았다고 하죠. 일단 각종 맛을 내는 조미료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는데요. 설탕은 주원료인 사탕수수가 열대 작물이라 당시 한반도에선 재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류큐에서 수입했고요. 평민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고 주로 왕족들을 위한 자양강장제로 사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부인 소원왕후가 알아누웠을 당시 설탕을 먹고 싶어 했으나 구할 수 없어 끝내 먹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 훗날 아들 문종이 설탕을 얻어 소원왕후의 제사상에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꿀은 설탕만큼 비싼 건 아니었지만 채취하는 양이 워낙 적어 곡물, 하사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땡길 땐 설탕이나 꿀 대신 조청을 먹거나 조청을 굳혀서 엿을 만들어 먹었죠. 소금도 설탕 못지않게 레어템이었습니다. 소금의 어원은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소와 값비싼 금을 합친 말, 또는 작은 금을 뜻하는 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한자어가 아닌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라 소금 구하기가 엄청 쉽지 않았나요? 땡! 조선시대에는 보통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자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햇빛과 바람이 물을 말려주는 일반적인 염전과 비교하면 자연 방식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소금 가마 장비도 있어야 했고, 땔감도 엄청 많이 떼야 했고, 사람도 갈아 넣어야 했죠. 이것도 서해 일부에서나 가능했기 때문에 소금 공급량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하도 귀한 재료인지라 소금의 생산과 유통은 모두 나라에서 관리했는데요. 기근이 들었을 때는 곡식이 없으니까 각종 풀떼기라도 소금에 절여 먹으라고 백성들에게 구황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잘알 조상님들이 과연 단짠의 묘미를 모르셨을까요? 18세기 농서인 증보살림 경제에는 가지김치라는 레시피가 나옵니다. 겨울철 항아리에 가지를 넣고 소금물을 부은 뒤 땅에 묻었다가 몇 개월 뒤 꺼내 먹는데, 이때 가지를 쪼개 조청을 뿌려 먹으면 깔끔하고 맛있다. 어쩌면 이렇게 은은하고 슴슴한 단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류일지도. 단짠 하니까 에스파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데, 솔티
스위트. 단짠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독된 맛입니다. 우선 미국은 단짠의 원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짠 음식들이 많은데요. 마트나 길거리에서 파는 디저트들도 극단적으로 달고 짜서 진심 혈관 막힐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핫도그나 햄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드에서 보던 것처럼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김 찍어 먹으면 완전 단짠 극대화. 심지어 요즘 미국 F&B 트렌드는 맵달, 매콤한 스파이시와 달콤한 스위트를 합쳐 스위시라고 하죠. 아시아에서도 디저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로 단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같은 동아시아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갈비나 뚝불, 데리야끼 소스구이, 동파육같이 간장과 설탕 베이스의 음식이 많고요. 동남아시아에도 피쉬 소스와 설탕을 결합한 소스 등 여러가지 조미료를 사용해서 단짠단짠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반면 유럽권에서는 후식이나 디저트류를 제외하면 식사로는 단짠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이런 마달못들. 지금까지 열일했더니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이만 단짠단짠한 거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